덕업 파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거는 추세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원형파가 그려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역원형파. 이해되셨죠? 모양은 이런 형태예요. 첫 번째 원형파, 그 다음에 가운데 추세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원형파. 자, 그러면 이게 그려지면 하락할 때도 똑같이 그려집니다. 다시 하락의 원형파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추세파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하락파의 역원형파가 그려지면서 최종 하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 상위의 원형파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거냐. 처음에 원형파가 그려지죠. 원형파가 그려지면 시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갱각도를 설정을 하고 실제 매매를 같이 해나간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처음에 원형파가 그려지죠. 비스무리하게 그려지면 그냥 다 원형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각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이런 비스무리한 모양의 형태가 나온다면 원형파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만 시작된 지점보다 끝 지점이 높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작점보다 저점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원형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시작점보다 끝 지점이 말려있다면 원형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원형파라고 생각되는 끝 지점에 맞추셔서 갱각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매매를 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1-2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상방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나오는 각도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가장 원형파에 가까운 거는 이렇게 각도로 됐을 때 1대2 자리가 45도 각도가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그려지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시간 검증으로 세운 게 뭐예요? 갱각도. 이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 보통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갱각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제 덕업 파동에서 사용을 하는 거는 1대1하고 1대2 각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지우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운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도구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덕업 파동에서는 파이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끔 뭐 방송에서 파이존에서 매매를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라인 1대1하고 1대2 사이, 여기 라인, 여기를 파이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갱각도를 된 이유가 어쨌든 시간 검증을 하는 거예요. 시간 검증. 쉽게 말하면 이 정파동상에서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여기를 빠르게 벗어나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다면, 쉽게 말해서 파이존 안에서 논다면 정상적인 파동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죠? 어쨌든 더 하락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물론 덕업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점 잡기를 하셔도 사실상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뭐 저점 잡기를 하고 1대1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어쨌든 기준을 세운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시트 지점을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파이존을 벗어나야지만 강력한 빔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무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정파동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얘를 벗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뭐 쉽게 말하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지랄맞은 무빙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매를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업파동이라는 게 갱각도로 인해서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갱각도는 이제 정파동인지 시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익절 지점까지 찾아가는 게 덕업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럼 타점이 어디냐? 쉽게 말하면 원형파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갱각도를 냈더니 무빙이 1대2 지점, 라인을 벗어나는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히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트 지점을 잡기 위해서 트리거 매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1대2 지점을 넘기면서 쭉 올라가는 빔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포지션이 잡히게 됐는데, 손절가는 이렇게 걸 거고, 하이존 안으로 들어오면 손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잡으면서 포지션이 잡혔을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각도가 벌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게 1번이 되는 라인이에요. 갱각도의 1대1 자리가 1번이 되는 추세선인데, 그 1번이 되는 자리에서 각도가 벌어졌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정파동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추세파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도가 다시 벌어졌죠. 여기 사이에. 그쵸? 그러면 그게 3번 추세가 되는 거예요. 3번.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안 예쁘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3번 추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반익절을 하시거나 첫 번째 익절 포인트, TP 포인트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3번 추세가 깨지면 거기가 1차 TP 지점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 파동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정파동이라면 원형파를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세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덕업파동은 역원형파가 남아있죠. 3번 추세가 깨지게 되면 여기 2번 추세까지 회귀를 하게 돼요. 이 파동이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역원형파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덕업파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들의 마지막 최종 익절 구간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마지막 2차 완전한 익절을 고려할 구간이 2번 추세가 되는 거예요. 왜죠? 2번 추세가 깨지면 덕업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큰 상위 원형파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 익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덕업파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숙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굳이 여기가 깨지지 않아도 올라간 다음에 하락에서의 첫 번째 소파동 원형파 이게 그려지면 이때 익절을 하셔도 돼요. 이때. 근데 그게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이걸로 잡고 나중에 이거를 보면서 하락의 원형파 그려진다, 또 여기 올라갔을 때 소파동상에서 이런 식으로 원형파 그리고 역원형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서 익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덕업파동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용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 원형파를 그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온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큰 원형파를 그린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까지 오냐? 얘는 도대체 어디서 다시 반등이 되는 거냐?
물론 카운팅을 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대충 그렸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추세가 안에서 한 번 더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파이존 안에서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무효화된 2번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효화된 2번 추세. 이해가세요? 첫 번째 추세, 무효화된 2번 추세, 파이존 안에 있는, 그리고 파이존을 벗어나는 두 번째 추세, 그리고 올라가는 3번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무효화된 추세, 이게 첫 번째 덕업 파동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 다음에는 중요해요. 그 다음. 왜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덕업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얘가 다시 하락의 소형 원형파를 그리고 추세파 그린 다음에 역원형파를 그리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여기서 반등이에요. 보통 이 무효화된 2번 추세에서 반등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소형 원형파 그리고 추세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덕업파동도 등급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서 그 등급에 대한 단위를 뭐 메이저 파동, 마이너 파동, 사이클 파동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솔직히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죠? 한국인이죠. 제가 만들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파동 단위를 소파동을 그대로 쓰고 분파동, 대파동, 특대파동, 핵파동 이렇게 지었어요. 파동 단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특대파동, 세파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파동인데 그 소파동을 1시간봉에서 찾으세요. 웬만하면 뭐 1시간봉에서 그려지는 게 무조건 소파동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1시간 기준으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1시간에서 그려지는 거를 소파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15분봉이라든지 5분봉을 보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적용을 하셔도 돼요. 극소파동에서 적용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족발 단위입니다. 족발 단위.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굳이 메이저 파동, 마이너 파동 이렇게 막 있어 보이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니까 웃긴 거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안 웃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마냥 그런 파동에 대한 단위가 존재하지만 뭐 여기 안에 소파동을 너무 깊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하면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앞에를 원형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엘리어트 파동에서 뭐 임펄스스럽지 못하다, ABC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안에서 구성된 소파동, 그러니까 소파동 안에서 구성된 소파동에서 거기서도 임펄스 형태를 띄워야 되는데 그거를 찾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귀한 임펄스가 되고 무한 ABC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오류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 데이터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크게 변곡이 일어나거나 첫 번째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소파동에서 명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확히 안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여기 안에서 엘리어트 파동처럼 여기 안에서 극소 파동이 똑같이 원형파를 그려야 된다. 뭐 원형파가 아니라 덕업 파동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소파동상에서 비스무리하게 그려지면 갱각을 대고 매매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1파, 2파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원형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찌그러질 수도 있죠. 막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막 세모처럼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비스무리해 보이면 원형파로 인정을 해라. 시작 부분이 더 내려가야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원형파의 비밀이에요. 사실 이거를 뭐 반원형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뭐랄까 입에 짝짝 안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반원형 막 이러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형파. 그 다음은 이 추세파에 대한 특징인데 추세파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강세 추세파가 있고 약세 추세파가 있어요. 강세 추세파와 약세 추세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큰 파동 단위에서 대세 상승장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보통 올라갈 때는 강세 파동이 나오고 이 조정받을 때는 약세 추세파가 나와요. 조정받을 때는. 이해가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승 파동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상승 파동이에요. 대세 상승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강세 추세파가 나오고 조정받을 때는 약세 추세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물론 뭐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상승 추세에서 무조건 강세 추세파만 나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추세파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임펄스 파동처럼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단계. 근데 왜 임펄스라고 이야기를 안 하냐면 특징이 달라요. 저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사실 피보나치를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찍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 여기 설정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가 나옵니다. 수가. 223과 0.777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중간 수인 0.5 이런 식으로. 이 되돌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세 추세파가 나올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올라간 추세에서 0.223만 되돌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또다시 0.223 되돌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특징을 보여요. 이게 강세 추세파예요. 강세 추세파. 이게.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중간에 0.5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0.223 되돌려지고 여기서는 0.5 되돌려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다? 강세 추세파 이렇게 나온다면 약세 추세파는 뭐냐? 0.223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0.777을 되돌려요. 얘도 0.777을 되돌릴 때도 있고 0.5만 되돌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약세 추세파다. 약세 추세파. 때때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약하게. 실질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파동이겠네요. 이렇게. 이게 뭐다? 약세 추세파. 그러니까 둘 다 0.777 되돌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강세든 약세든 0.5까지 되돌릴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강세 추세파에서는 첫 번째는 223이 되돌려지고 두 번째에서는 0.5가 되돌려지고 강세에서는. 근데 약세에서는 보통 첫 번째에서 0.5 되돌려지고 두 번째에서 0.777 되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에서. 그래도 뭐다? 어쨌든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추세파다. 네, 기존의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 어때요? 이게 불변의 법칙을 다 건드려 버렸잖아. 1파랑 4파랑 겹쳐버리고 막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임펄스스럽지 못해. 이거는 ABC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원형파가 그려지고 5개의 추세파가 나오고 다만 그게 강세냐 약세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역원형파가 그려지고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약세 추세파는 특징이 있어요. 약세 추세파는 보통 어떻게 뜨냐면 1대1 지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많이 봤죠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약세 추세파의 특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타이존에서 놀아요. 이 추세파가 타이존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게 약세 추세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따졌을 때도 타이존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이후에 뭐 어설픈 타점을 잡아라, 반익절을 빨리 해라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죠. 그런 심화적인 부분은 추후에 채워나가도록 할게요.